경매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서 그 돈을 전부 돌려줘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1억이 넘는 돈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순간 새로운 권리가 살아났고 결국 다른 곳에서 9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파산 절차가 오히려 돈을 찾아준 반전 판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이 판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파산 부인권 행사로 결국 배당금을 돌려줬는데 그 순간 소멸했던 담보권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간 내 돈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실전 판례 매주 올라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이준호 씨입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수연 씨입니다. 이준호 씨와 서울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한빛캐피탈입니다. 준호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대출회사입니다. 네 번째는 대양자산관리입니다. 이수연 씨로부터 경매 잉여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사들인 회사입니다. 2019년 여름, 준호 씨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한빛캐피탈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한빛캐피탈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준호 씨와 수연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그 아파트 전체에 설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연 씨는 직접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준호 씨의 빚을 위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빚을 못 갚으면 내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수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린 돈도 아닌데 아파트가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사업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2020년 9월 준호 씨는 서울외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준호 씨의 남은 재산 전체가 파산재단으로 묶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선임돼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파트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2020년 12월 경매가 개시됐고 2022년 3월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호 씨 지분 경매대금에서 한빛캐피탈이 1억 1,200만 원을 우선 배당받고 수연 씨 지분에서 한빛캐피탈의 자녀 채권 187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으며 수연 씨 지분에서 남은 잉여금 1억 1,100만 원은 이미 수연 씨로부터 잉여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사들인 대양자산관리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파산관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빛캐피탈의 배당금 전액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배당표는 잘못됐으니 다시 배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바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당 관련 소송에는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일주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됐고 돈도 실제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기한 소송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배당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퉜는데 이번엔 더 근본적인 주장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파산 직전에 한빛캐피탈의 담보를 설정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부인권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파산 전에 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담보를 몰아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행위입니다. 파산관제인은 그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인권입니다. 담보 설정 자체가 취소됐으니 그 담보를 근거로 받은 배당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22년 7월 법원은 파산관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빛캐피탈은 경매에서 받은 1억 1,400만 원을 파산관제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법률 개념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권의 상대적 효력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파산재단 측 준호 씨 측과 한빛캐피탈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제3자인 수연 씨나 대양자산관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관제인과 한빛캐피탈 사이의 싸움이고 수연 씨나 대양자산관리는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상회복입니다. 한빛캐피탈이 배당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돌려주는 순간 그 배당금 수령으로 없어졌던 모든 권리가 되살아난다. 마치 시계를 되감는 것처럼 담보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빛캐피탈이 1억이 넘는 돈을 돌려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멸됐던 수연 씨의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빚에 여러 부동산이 담보로 묶여 있을 때는 배당 순서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서 먼저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만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추가로 배당하는 거죠. 이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준호 씨 지분에서 받은 배당이 부인권으로 없어진 거라면 그 돈은 원래 수연 씨 지분에서 한빛캐피탈에게 배당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대양자산관리가 받아간 잉여금 1억 1,100만 원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반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한빛캐피탈은 대양자산관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받아간 잉여금 중에 내 것이 있으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다만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한 가지를 뺐습니다. 한빛캐피탈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자격으로 약 2천만 원을 이미 배당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양자산관리가 받은 1억 1,100만 원에서 그 2천만 원을 뺀 약 9,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한빛캐피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한빛캐피탈은 이 청구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가 소송을 이어받아 최종 판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대양자산관리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2026년 4월 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부인권 효력은 파산재단과 한빛캐피탈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수연 씨나 대양자산관리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한빛캐피탈이 돈을 돌려준 순간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수연 씨 지분에 대한 담보권도 원상회복됐다. 채무자 재산 먼저 배당해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준호 씨 지분에서 받은 배당이 부인됐으니 그 부분은 수연 씨 지분에서 한빛캐피탈이 우선 배당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대양자산관리가 받아간 잉여금 중 한빛캐피탈 몫은 부당이득임으로 반환해야 한다. 결론은 약 9,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물상보 증인이 되면 내가 빚을 진 게 아닌데도 내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이라도 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둘,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되면 단순히 담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면 소멸했던 담보권이 살아납니다. 이 원상회복 효과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셋, 경매 잉여금을 양도받거나 사들일 때는 그 배당이 추후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양자산관리처럼 잉여금을 샀을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포기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례인사이트 365는 매주 여러분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파산 부인권으로 억울하게 배당금을 토해냈더라도 그 순간 소멸됐던 담보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잘못 배당된 돈을 다른 곳에서 되찾을 수 있다. 법은 때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공평한 결론을 찾아줍니다. 오늘 이 판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판결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준호, 이수연, 한빛캐피탈, 대양자산관리는 모두 가명 또는 가상의 이름이며 실제 인물 기업 단체와 무관합니다.